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엔 중화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8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호의 출제 타약, 상구의 왕용 출정에 관한 그 개별효를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제 타약, 척자약길. 6호 출제타약 척자약길. 6호는 눈물이 비오는 듯하며 슬퍼서 단식하니 길하니라. 상활 6호 지길은 이왕공략. 6호가 길한 것은 왕공의 자리에 있음이니라. 이렇게입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탄식하나 결국에는 길하게 되는 것은 오효가 꼭대기효인 상구효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공에 붙어 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그 6호는 중을 얻었죠. 근데 정은 아니죠. 응도 없습니다. 즉 설명하기를 6호는 중을 얻었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6호는 왕공의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늘 분발함으로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지위에 있다 이 말이죠. 즉 스스로 반성하여서 지난 시절의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지런히 움직여서 재능의 부족함을 보완하니 이제 결국에는 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출제 타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길하다고 얘기합니다. 슬퍼서 탄식하는데 이게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길하다고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단순히 울면은 그냥 길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행동 준칙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타약, 우는 것과 길하게 되는 게 이 상관성, 인과관계에 대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단순히 울린다고 해서 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구를 살피겠습니다. 왕용 출정, 유가 절수, 획비기추, 무구. 왕이 출정함에 아름다움이 있으니 머리를 꺾고 그 추함을 얻는 것이 아니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를 그 추하다로 보지 않고 무리중으로 봐서 이제 그 무리중으로 봐서 획추, 적의 무리를 사로잡는 것으로 보는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활 왕용 출정 이정방냐. 왕이 출정하는 것은 나라를 바로 잡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 효위칙상 상구는 제일 위에 있죠. 괴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른 자리도 정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상을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예전에 그 2003년 정도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황 교수님께서 이 점괘를 얻어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점을 쳐가지고 이제 조금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는 사안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황태현 교수님 실정주역 책에는 실제로 점을 친 사례가 나오니까 조금 더 넓고 풍부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구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왕용 출정은 대왕이 외부로 전쟁을 나가는 것이다. 절수, 적의 수령의 목을 벤다. 비기추는 자신과 생각이 달라 자신에게 기속되지 않는 반대자를 이야기죠. 그래서 획비기추, 적을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황태현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기를 왕이 출정하니 가상한 일이다. 출정하여 순종적인 제후들에게는 충성서약을 받고 저항하는 무례들에게는 무력으로 정복하여서 새롭게 제후를 봉하고 곳곳에서 승리와 화해 잔치를 벌리는
상이라고 역자서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죠. 즉 주왕이 개혁 세력인 주왕이 폭군 적폐인 주를 타도한 후에 밤낮으로 주변에 있는 소국을 정복한 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왕령 출정의 상, 내가 정벌하고 가고자 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개별적인 이제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지, 그다음 여기서 여기 아까 이게 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 여기에 상징성이 무엇인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또 여기에 나오는 왕이죠. 왕이 이 절수 하나인데 왕이 이렇게 머리를 치는데 이 왕과 이 절수 이 상대방이 있죠. 객체겠죠. 이 두 사람이 적대적 관계인지 아니면 친관계인지 친의 관계인지 적국의 관계인지 적인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구에 대한 설명이고 그 이제 다산의 설명에 보겠습니다. 출제 타약 척자약 길 상활 유고직일 이왕공야 임금과 신하가 서로 헤어짐에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슬피 우니 단식하는 듯하나 나중에 눈물을 모두 거두고 더 이상 탄식도 하지 않으니 길할 것이다. 상활 유고의 길함, 지금 왕공과 제외해서 길하다고 한 것은 옛날에 왕공과 이별하였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제 타약을 보면은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활이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6,5가 효변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천화동인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본계는 이렇게 내천대장으로 봤는데 내천대장께는 이제 건의 임금이 안에 있고 진의 제후가 바깥에 있죠. 그래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병사와 리병사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는 아주 큰 도적이 또 감의 도적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건의 임금과 진의 제후가 이 물상 두 개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물상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의 임금과 진의 제후를 잃게 되니까 이제 슬퍼하는 그런 상이 나오는 거죠. 이 신하들이 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 신하들이 슬퍼하는 상이 나오는 거죠. 글을 읽어보면은 내천대장께에 건의 임금이 안에 있고 진의 제후가 바깥에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병사 중화리에서 리의 병사 각각 충돌하는 상황이 있고 감의 도적도 큰 도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건의 임금과 지은의 제후를 모두 잃게 되니까 중화리께의 두 신하 2효와 5효에 있는 이 음들이 근심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척자약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중화리의 본계죠. 본계는 이제 천산둔과 내천대장에서 왔는데 천산둔에서는 이렇게 간의 코가 있죠. 그 내천대장에서는 태의 입이 있고, 즉 간의 코가 이렇게 추위를 하면은 중간에 큰 물이 있죠. 콧물이 주룩주룩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천대장에서는 태의 입이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또 똑같습니다. 감의 큰 근심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은 천산둔께의 간의 코가 추위를 하게 되면은 중화리가 되면 감의 물, 대감의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출제 타약, 콧물이 흐르는 것이 눈물이 흐르는 듯하다. 또 내천대장께 태의 입이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 감의 근심이 생기니 척차약, 슬퍼하고 탄식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견대인 왕공을 만나는 거죠. 즉 본계가 이렇게 중화리계가 있으면은 내천대장이 이렇게 추위를 하고 다시 이렇게 6,5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중천건, 간건이 건을 다시 만난 거죠. 즉 다섯 번째 효 중화리 5위가 다섯 번째 효가 효변하면은 모든 상이 소멸하는데 감이 사라지죠. 이 중간에 있던 감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의 눈, 리는 여기 눈이죠. 리의 눈으로 효변하게 된 건의 군주를 보게 되니
건의 군주를 다시 보게 되니 눈물과 콧물은 없어지고 탄식도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이견대인이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견대인 한 상황은 옛날에 둘이 헤어졌다면서 리를 헤어짐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리를 헤어짐이라 합니다. 즉 리는 헤어짐인데 옛날에 이렇게 대장께에서 추위하게 되면 건과 진을 잃었는데 리 왕공 옛날에 임금과 제후로 서로 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임금과 신하가 서로 헤어짐에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흘러서 슬피 탄식하는 듯하나 나중에 눈물을 거두고 더 이상 탄식도 않으니 길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옛날에 지금의 길한 이유는 예전에 왕공과 이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왕용 출정 유가 절수 획비기 추입니다. 추 무구 상활 왕용 출정 이정방야 왕이 정벌에 나서서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경사가 있게 될 것이요 포로를 잡은 것이 아군의 같은 무리가 아니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정벌에 나선 것은 이정방야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용 출정의 물상을 보면은 중하리 본계가 상구가 협연하면은 뇌하풍이 되죠. 뇌하풍은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지천태 하계 건의 왕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정벌을 하러 나오는 건의 토에 대해서 정벌하는 물상이 나오죠. 그래서 왕용 출정 물상이 나옵니다. 유희절수는 이렇게 보면은 중하리 본계가 이제 그 상구가 효변하면은 이렇게 뇌화풍이 되죠. 뇌화풍은 지천태의 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본계 이전의 시절에 건의 머리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추위를 하고 효변하게 되면 어느 순간 건의 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절수 잘리게 된답니다. 자른 이유가 잘리게 되니까 적장의 머리를 베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쁘죠. 리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물상을 보면은 지천태계 시절에 추위하여서 뇌화풍이 되면은 리의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 리의 즐거움이 생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천산둔 이 천산둔께에서 건의 머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건의 머리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추위를 하고 효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건의 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건의 터지가 잘리니까 유희절수 정벌에 나가서 머리를 베어내게 되니 마침내 경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획비기추 그 무리를 이제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잡아오는데 그 무리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하리께가 상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뇌하풍이 되죠. 뇌하풍께는 이렇게 지천태로부터 왔죠. 그래 지천태에서 이제 건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강건한 건이 나아가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오는 거죠. 포로로 이렇게 잡아오는 거죠. 즉 글을 읽어보면 건이 나아가서 권의 포로를 잡아오는데 그 권의 포로가 같은 무리가 아니니 획비기추 이때 추는 같은 류 동류할 때 류 같은 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즉 붙잡긴 붙잡았는데 건의 양으로서 권의 음을 얻었는데 그 같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중화리께가 있는데 중화리께는 내천대장에서 왔죠. 내천대장의 상계가 이렇게 뇌죠. 네. 근데 이제 그 상구가 이렇게 본계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여전히 상계가 뇌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진이 그대로 진이 되니까 같으니까 허물이 없다. 예전과 같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왕이 정벌에 나서서 적장의 머리를 베니 경사가 있는 것이요 포로를 잡은 것이 아군의 같은 무리가 아니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정벌에 나선 것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6.5와 상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6.5에서는 이제 그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렇게 울면은 길하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길하게 되는 그 결론은 타당하지만 그게 이르는 과정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에서는 이제 왕이 적장에 머리를 벤다고 하는데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다음 획기비추, 그다음 이정박약, 그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징성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처음부터 하고 7번째 49번 택화역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경을 후반에 있는 하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상경의 3번부터 수레둔부터 시작해서 중화리까지 왔습니다. 그게 조금 쉬운 과정도 아니고 조금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조금 이제 시간에 쫓겨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꾸준하게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화리까지 해서 조금 기분이 좋긴 좋습니다. 남은 이제 개별 궤도 이렇게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도 느긋하게 꼼꼼하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큰 마음 먹고 같이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